12구 이태원 참사, 그건 사고가 아닙니다. 명백한 인재, 그리고 국가의 범죄입니다. 그날 경찰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용산 대통령실 담장을 지키느라 이태원의 골목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권력의 울타리가 더 중요했던 정권, 그게 바로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11건의 위험 신고가 있었지만 10건이 무시됐습니다. 현장 지휘관은 없었고 보고 체계는 멈췄습니다. 국가는 도망쳤고 국민은 거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책임자는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퇴직하고 상까지 받았습니다. 그게 나라입니까? 그게 정부입니까? 유가족은 울고조차 없었습니다. 영정도 충할 공간도 없었습니다. 정부는 재난을 정치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정치화한 건 바로 그들입니다. 애도마저 통제한 권력. 그것이 윤석열 정권의 실체입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을 죽음으로 방치한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날 국가는 없었고 오직 국민만 있었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무엇을 지켰습니까? 권력입니까? 국민입니까? 우리는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태원 159명의 이름으로 진실을 끝까지 밝혀낼 것입니다. 다음 주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건 관세 협상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조공 협상입니다. 미국은 지금 동맹에게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방위비라는 이름의 보호비, 관세 인하를 미끼로 내라는 요구입니다. 유럽은 가볍습니다. 상징적인 약속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500억 달러, 한국은 3,500억 달러로 겉보기엔 적어 보이지만 국가 규모로 따지면 훨씬 더 무겁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미국의 국가는 이미 셧다운 상태, 부채는 3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더 이상 빚을 내지 않으면 재정이 유지되지 않는 상황, 결국 동맹을 향해 손을 내민 겁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협상이 아닙니다. 미국이 동맹 체제에서 제국 체제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동맹국을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조공을 바치는 속국처럼 대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세운 명분은 단 하나, 돈을 내라, 안 내면 관세를 올리겠다. 그건 협상이 아니라 협박입니다. 이제 세계 질서는 바뀌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의 이름 아래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조공을 바칠 것인가, 원칙을 지킬 것인가, 그 답을 이번 에이펙이 보여줄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 요구했습니다. 500억 달러 현금으로 내라. 그야말로 선불투자, 조공에 가까운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단호했습니다. 정부 자금은 전체의 5%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기업 투자와 금융보증으로 분담하겠다는 입장. 그건 상식적인 조정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액 출자하라. 즉, 대출도 보증도 아닌 100% 현금 출자를 요구한 겁니다. 미국은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총 2영억 달러를 내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10년간 700억 달러, 그 이상의 부담은 불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양국의 대립은 돈이 아니라 원칙의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명확히 말했습니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국가 세금으로 낸다면 그 투자에는 정당한 의사결정권과 수익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협상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동맹이지만 거래의 원칙은 지킨다. 미국 언론도 움직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의 요구는 비상식적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그의 말은 믿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원칙 외교가 국제 여론을 움직인 겁니다. 이제 관건은 하나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전 이 500억 달러 협상이 타결될 것인가, 아니면 트럼프의 압박 속에서 한국이 끝까지 원칙을 지켜낼 것인가. 한미 정상회담의 또 다른 핵심 의제, 바로 원자력 협정입니다. 이번 협상의 초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농축 농숙, 다른 하나는 재처리 자출이, 즉 우라늄을 스스로 농축하고 사용 후 해결료를 자국 내에서 재처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일본처럼 자주적 해결료 사이클을 원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우리도 에너지 주권을 가져야 한다. 미국은 지금까지 그 권한을 철저히 막아왔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북한은 이미 완전한 핵무장 국가로 올라섰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더 이상 한국의 기술을 묶어둘 명분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이펙을 앞두고 양국 간의 협상 분위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미 원전 부산물 재처리 문제에서는 사실상 합의에 도달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상간 일정도 구체적으로 확정됐습니다. 10월 27일 일본 도쿄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이의 총리와 회담을 가집니다. 그리고 10월 29일 부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번 회담의 관전 포인트는 단 하나. 한국이 드디어 해결료, 농축과 재처리의 권한을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성사된다면 이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에너지 주권을 회복하고 진정한 원자력 강국으로 도약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국내 정치의 또 다른 뜨거운 쟁점, 바로 민중기 특검입니다. 3개의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민중기 특검은 사실상 멈춰서 있습니다. 수사 속도는 느리고 성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특검 본인 민중기가 내부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건 100% 내부자 거래다. 비상장 주식을 일반인이 저렇게 거래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구속영장은 잇따라 기각됩니다. 이제는 특검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특검이 정작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의 검사들까지 집단행동을 벌이며 감찰 반대를 선언한 것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거부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 필요한 건 명확합니다. 감사원이든 금융감독원이든 어느 기관이든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민중기 본인은 자리에서 물러나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말합니다. 이 상태로 연말까지 가선 안 된다. 특검의 목적은 정치쇼가 아니라 진실규명입니다. 국민은 답을 원합니다. 민중기 특검, 그 이름이 부패 척결의 상징이 될지 아니면 국민 불신의 상징으로 남을지는 이제 단 몇 달 안에 판가름 날 것입니다. 국회가 다시 한번 시끄럽습니다. 이번에는 명태균 사태입니다. 명태균 씨는 오세훈 시장을 향해 공개적으로 외쳤습니다. 당신은 거짓말쟁이다. 나에게 집을 사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한마디가 전국을 흔들었습니다. 법정이 아니라 국회가 마치 예능 무대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카메라 앞에서의 고성, 눈물, 폭로전, 그 모습은 정치가 아니라 정치쇼였습니다. 정규재 주필은 분노했습니다. 국회가 유튜버가 됐다. 그의 말처럼 이제 국회는 국민의 삶보다 조회수를 더 신경 쓰는 무대로 전락했습니다. 오세훈, 명태균, 김건희, 이름은 다르지만 그들의 행태는 같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싸움이 아니라 관심을 끌기 위한 연출, 자극적인 장면의 반복, 정치가 불난집 구경거리처럼 소비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지칩니다. 누가 옳고 그른가 보다 누가 더 크게 소리치는가가 뉴스가 되는 시대. 정치는 진실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국회는 코미디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비열한 장면을 연출한 자들, 그들이야말로 국민의 분노 앞에 서야 합니다. 정치가 다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이 쇼를 끝내야 합니다. 국회는 무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일터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국가의 책임, 국제협상, 그리고 정치의 본질까지. 우리가 다룬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결국 국민이 있습니다. 권력도, 제도도, 협상도 결국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진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관심과 참여가 곧 대한민국의 방향을 바꿉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매일 새로운 시사 분석을 함께 해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이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